이번 학습을 통하여 영상 편집용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구분을 할 수 있고 데스크탑 컴퓨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편집 내용을 용도별 영상으로 내보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간편함에 장점이 있고 데스크탑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은 세밀하게 제어하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무료 앱일지라도 유명한 제품들과 격을 같이 하는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입문 과정입니다. 이 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애플사의 아이패드용과 고급 버전은 유료입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아바타도 이 앱에서 편집하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기를 열고 주소 입력창에 다빈치 리졸브라고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블랙매직 다빈치 리졸브를 클릭하여 제조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첫 페이지가 열리면 화면을 조금만 위로 올려서 다빈치 리졸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을 찾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계 화면의 왼쪽은 무료 버전이고 오른쪽은 유료 버전입니다. 또한 위쪽은 최신 버전이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아래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안정화 버전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왼쪽 아래의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앱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에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입력창에 별표 표시가 있는 칸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화면을 위로 올려서 별표가 있는 모든 칸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등록과 다운로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앱의 버전과 함께 메시지가 나오면 버튼을 눌러서 다빈치 리졸브 앱을 받기 시작합니다. 완료되면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다운로드 폴더로 갑니다. 조금 전에 받은 다빈치 리졸브의 압축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zip입니다. 파일을 찾았다면 그 파일을 우클릭하여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 풀기가 완료되었다면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를 열어서 다빈치 리졸브 앱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 단계에서는 특별한 것 없이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MS 런타임과 비주얼 C가 먼저 설치되고 중간에 다빈치 리졸브 설치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설치 단계에서는 다음 버튼을 계속 눌러가며 설치까지 완료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 OK 버튼을 누르고 바탕화면에 다빈치 리졸브 앱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졌다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합니다. 이 화면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사용법 정보를 얻거나 이 버전에서 개선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버튼으로 진행합니다. 이 앱은 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가장 중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양이 그 기준이며 이보다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서는 실행되지 않으므로 빠른 설정 버튼을 눌러서 자동 체크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메모리만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양 기준을 충족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이 화면은 스플래시 스크린이고 앱의 기본 요소들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화면 그림은 재실행할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방된 공공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방화벽 보안 관련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접근 허용 버튼을 눌러서 진행합니다. 실행 첫 화면입니다. 영상 디자인 작업을 위해 용도별로 화면이 나뉘어 있습니다. 유명한 다른 앱들도 비슷비슷합니다. 2단계에서는 작업 공간별로 그 용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을 사용자화하고
작업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앱이 메뉴를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에 따라서는 한글이 더 편할 수도 있으니 한글 메뉴로 변경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창을 엽니다. 창이 열리면 시스템 탭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유저 탭을 클릭하여 선택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탭에서 아래 내용을 보면 워크스페이스 옵션 항목 바로 아래에 언어 변경 탭이 보입니다. 현재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맨 아래 항목인 한국어를 찾아서 클릭하고 창 맨 아래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앱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한다는 경고창에서 OK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앱을 다시 실행해야 메뉴가 한글로 바뀌므로 메뉴의 다빈치 리졸브 항목에서 종료하고 다빈치 리졸브를 다시 실행하면 한글 메뉴의 인터페이스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 배우는 건데 한글로 배울지 영어로 배울지 고민된다면 한 번은 영어로, 그 다음은 한글로 번갈아가며 학습하길 권합니다. 앱이 실행되는 즉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창이 보입니다. 영상 편집은 비어있는 프로젝트로 시작하거나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이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버튼이나 썸네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편집에 필요한 미디어를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미디어를 찾아 끌어놓는 방법입니다. 앱 화면으로 끌어놓는 순간 미디어 풀에 썸네일이 표시됩니다. 미디어 풀은 작업 소스 파일인 미디어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미리 보기 창은 헤드 위치의 합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창입니다. 타임라인은 미디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는 곳입니다. 화면의 하단에는 페이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맨 왼쪽은 미디어 페이지이며 미디어를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컷 페이지이고 미디어를 대략적인 순서로 빠르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 페이지인데요. 실제적인 대부분의 편집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퓨전 페이지이고 화면 효과나 모션 그래픽스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컬러 페이지에서는 시각적 특수 효과 등을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사운드 페이지 또는 페어라이트라고 하는데 사운드 효과 등의 작업을 합니다. 내보내기 창인데요. 최종 영상 파일을 출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실습에 사용할 미디어는 인터넷 검색어 픽사베이로 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비디오나 이미지, 음악 등의 탭을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미디어는 프로젝트별 폴더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폴더 분류가 끝나면 프로젝트 폴더를 미디어 풀로 가져옵니다. 여기에 가져온 미디어는 실제 파일이 아닌 파일의 경로 주소만 가져온 것입니다. 미디어 풀에 가져온 후에 원본 폴더의 위치나 이름을 변경했다면 썸네일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미디어 영역 탭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위치로 예상되는 폴더 위치를 물어보는데 디스크 검색 버튼을 누르면 새로 고침 후에 정상 썸네일로 복구됩니다. 앱을 실행할 때마다 미디어 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것도 좋습니다. 컷 편집은 미디어 자료를 대충 늘어놓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스토리보드의 순서에 맞춰서 준비된 자료를 빠르게 정돈하는 단계입니다. 컷 페이지는 그 용도에 적합한 도구이며 OK 컷과 B컷을 구분하는 시간도 줄여줍니다. 순서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편집 페이지로 갑니다. 편집 페이지는 세부 설정 작업용 공간입니다. 작업은
주로 관리자창을 이용하며 선택한 클립에게 다양한 속성 변화를 주어 시각적 상황에 어울리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이라 하면 이러한 편집 페이지에서의 작업을 일컫습니다. 편집 작업 중에 시각적 특수효과가 필요하면 퓨전 페이지나 컬러 페이지를 이용합니다. 퓨전 페이지는 노드라고 하는 객체들을 연결하여 특수효과를 구현합니다. 편집 페이지에서도 가능한 효과를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롱 섀도우 효과를 다음 강의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 예제 영상을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료 폴더를 미디어 풀 화면으로 가져옵니다. 앱을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고 화면을 보면 컷페이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영상을 보면서 미디어 풀의 자료를 그 영상과 비슷한 순서에 맞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보여줄 자료의 선호 관계만 맞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여줄 자료를 왼쪽에 놓고 시간의 순서로 한 개씩 배치합니다. 편집 페이지를 엽니다. 타임라인에 놓인 클립들을 살펴봅니다. 헤드를 맨 앞으로 보냅니다. 타임라인의 시간 표시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맨 오른쪽 숫자의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타임라인의 헤드를 맨 왼쪽에 놓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씩 눌러가면서 헤드를 움직여보면 타임코드가 변하기 시작하고 맨 오른쪽 숫자가 00이 되는 순간 그 왼쪽의 카운터가 01로 바뀝니다. 이 프로젝트는 1초당 30장의 정지 영상으로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 환경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프레임 단위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레임 단위로 헤드를 움직이려면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이제 세부 편집을 위해 타임라인을 확대 축소하면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확대와 축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함께 플러스 키 또는 마이너스 키로 합니다. 컨트롤 키와 함께 마우스의 휠 버튼을 밀거나 당겨서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클립의 이동은 마우스 포인터로 클립을 끌어서 이동합니다. 다른 층으로 옮기거나 층과 층 사이에 빈 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택한 클립 속성이 이미지라면 좌우 어느 방향이라도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클립의 끝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포인터 모양이 다르게 바뀌는데 상황에 따라 좌우로 끌어서 사용합니다. 헤드를 이동하면서 탐색할 때 영상 클립의 소리가 방해된다면 소리 트랙의 버튼을 클릭하여 끌 수 있습니다. 예제 영상에서 비디오 트랙이 먼저 시작하므로 비디오 트랙의 영상 클립을 00초 지점에서 시작하도록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해 보면 위에 이미지 트랙에 덮여서 아래 영상 트랙이 보이지 않습니다. 덮여 있는 비디오 이 트랙의 앞을 잘라서 아래 트랙이 보이도록 잘라줍니다. 첫 프레임에서부터 헤드를 끌어서 화면 상태를 봅니다. 예제의 5초의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하므로 5초 00 프레임에 헤드를 멈추고 이미지 트랙에 클립을 끌어서 앞부분을 맞춥니다. 이미지 트랙 보여주기가 끝나는 부분이 10초이므로 헤드를 10초에 두고 이미지 클립을 선택 후 잘라내기 도구 클릭. 마커 표시로 와서 클릭하여 클립을 나눈 다음 삭제할 부분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오디오 트랙에는 비디오 트랙 1의 끝점으로 이동합니다.
V1 트랙의 영상을 A1 트랙 시작에 맞춰서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영상이 끝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이 점점 사라지게 하려면 클립 끝부분의 위끝단으로 포인터를 가져가서 포인터 모양이 좌우 화살표로 바뀔 때 포인터로 누른 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두워지는 시작 부분으로 헤드를 이동하고 효과를 확인합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서 헤드를 5초 00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상단 메뉴 탭에 이펙트를 클릭하여 도구 상자와 검색창을 확인합니다. 검색창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결과창에 텍스트 플러스가 없으면 도구 상자 탭을 선택해 봅니다. 텍스트를 끌어서 맨 위 트랙에 넣습니다. 자막 트랙을 선택하고 관리자로 갑니다. 관리자 창은 화면 우측 상단 관리자 탭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내용을 2023으로 입력 후 크기 변경하고 헤드를 이동하면서 확인합니다. 중간에 펌핑하는 글자 효과를 만듭니다. 펌핑은 클립 중간에서 크기 변화를 주면 됩니다. 텍스트 트랙을 선택하여 헤드를 중간 프레임에 멈춥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크기 변화 시작 표시는 관리자 창에서 합니다. 모든 모션의 동작은 기준점 3개가 필요합니다. 정점을 가장 먼저 만들고 좌우의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합니다. 텍스트 트랙 선택을 확인한 후 헤드는 텍스트 트랙 길이의 중간에 둡니다. 관리자의 글자 크기로 가서 표시점을 클릭하면 정점이 만들어졌고 타임라인에 가서 헤드를 왼쪽으로 5프레임 보내고 키프레임 표시한 후 키프레임 우측 표시를 클릭한 다음 타임라인 헤드를 우측으로 5프레임 이동, 키프레임을 찍으면 동작점 3개가 완성되었지만 정점의 크기가 커져야 하니까 키프레임의 왼쪽 방향 표시를 한번 눌러서 정점 표시로 갑니다. 여기서 크기를 크게 만들면 모션이 완성됩니다. 영상 시작 부분 글자는 현재 텍스트 트랙을 복제하여 제작해보세요. 완성 영상은 출력 페이지에서 메뉴 출력 파일 이름 주고 위치도 선택한 후 맨 아래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 눌러서 우측 창 전체 렌더를 누르면 영상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